예, 곧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는 그렇게 길진 않게 될 것 같은데요. 한 30분 정도 진행하고요. 짧게 뒤에 궁금한 거 있을 수 있으니까 Q&A 시간도 조금 이어서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1시간 하고 나니까 힘드시죠? 몸 좀 풀고 할까요? 몸 좀 저 보시고 스트레칭 한번 따라 하실래요? 네, 한번 하시죠. 자, 스트레칭 한번 해보시죠. 그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꼬마 빌딩 레벨업 재테크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가장 최근에 쓰신 책이에요. 예, 요거. 예. 꼬마 빌딩이라는 말을 만드신 분인 걸 알고 계시죠? 네. 예, 이 책을 쓰셨는데 제가 오늘 이 책에다가 교수님한테 사인해 달라고 그랬어요. 부자 되시라고. 그래서 오늘 원래 처음으로 오늘 설명의 날이니까 오늘 처음 등록하신 분한테 이 책 드려야지라고 이렇게 해서 드릴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저한테 약속했어요.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다 드린다고. 좋죠? 교수님께 박수 한번 해줘요. 이 책 비싼 책입니다. 저도 읽어봤는데요, 되게 좋아요. 네. 자 이제 교수님 모시고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리모델링 그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그 클래스에서는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건물 내부를 뜯어봤더니 뭐 그 슬라브 밑이 뭐 이렇게 오랫동안 누수로 인해 가지고 저렇게 시커멓게 변했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조금 이제 슬라브 상태가 뭐 철근이 튀어나왔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불량한 모습이 나와요. 그럴 때는 이제 그 보강을 합니다. 구조 보강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슬라브 보강 이렇게 탄소 섬유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보강도 하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그 기둥이라든가 보 이런 거를 보강을 할 때는 H빔을 많이 이용합니다. H빔이 굉장히 강하죠. 강한데 무게는 좀 그렇게 덜 나가.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는 속에 철근이 여러 가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멘트로 채워진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H빔으로 이렇게 해놓고 H빔을 이렇게 그 감싸서 마감을 하면 이 건물이 하중이 좀 덜 부담이 돼요. 그래서 주로 증축할 때는 H빔으로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위에 이게 스티로폼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그 위에도 스티로폼으로 다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슬라브 밑에도 돼야 되고 벽에 전부 다 둘러싸야 돼. 그래야 열 손실이 훨씬 적죠. 밖에서 더위도 막아주고 여기서 이제 그 데워진 공기가 덜 빠져나가고, 그죠? 여름에는 그 반대고. 그다음에 이제 기둥이 좀 시원찮다. 그러면 기둥을 이렇게 철판으로 삥 둘러싸서 싸기도 하고. 여기 이제 이게 보죠, 이런 걸 보라. 기둥과 보 얘들이 이제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체들인데 여기 이제 크로스로 되는 조인트 부분이 여기에 이제 힘을 많이 받으니까 한 40-50년 됐다. 그러면 구조 안전 진단을 하고 구조 기술사들이 기둥도 이렇게 철판으로 보강을 하고 이 크로스 되는 부분을 철판으로 대 가지고 이렇게 보도 보강을 해라. 이렇게 이제 처방이 나와요. 구조 안전 진단에 이은 그 처방에 따라서 저렇게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화장실 개선 공사는 아주 심플한 거지만 그다음에 이제 옥상 방수 공사 이렇게 이제 그 금이 쭉쭉 가 있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라인더로 이렇게 쫙 그 표면을 긁어내고
하도 작업이라고 해서 접착제를 전부 도포해주고, 그다음에 크랙이 좀 크다 그러면 크랙을 이렇게 이제 실리콘으로 메워주고 나서 이제 우레탄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그린 칼라도 있지만 요즘 그린 칼라는 여름에 너무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레이 칼라를 많이 씁니다. 열 그 흡수가 좀 훨씬 적어 그레이 칼라가. 그리고 나서 이제 상도 작업이라고 해서 광택제를 이제 분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방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보통 3번인데 2번이라고 했네. 계단실. 계단실에 이제 그 층을 이렇게 올라가면 계단이 꺾이기 전에 거기 화장실 있는 게 많아요.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그럼 화장실 있는 부분을 그 구멍을 이렇게 뚫어내 가지고 쭉 거기다가 엘리베이터 통을 설치해서 이제 설치하기도 하고, 아예 그냥 계단실 자체를 다 드러내고 새로 계단 만들고 거기다 엘베를 설치하기도 하고, 아니면 건물 외벽에다가 또 덧대서 엘베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승강기를 이제 설치하는 비용이 승강기 엘베 기계값하고 설치비 해서 평균 한 1억 3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계단실을 다시 뜯어냈다. 그럼 또 설치해 줘야 되니까 이때는 한 1억을 또 추가를 해야 돼. 대략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계단실을 통으로 뜯어냈어. 계단 있던 데를 다 뜯어내고 위에서 내리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승강기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관로에다가 이제 승강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관로를 설치하고, 계단실을 없앴다가 다시 또 설치해야 되니까 철골로 이렇게 틀을 짜 와서 갖다 설치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계단마다 이제 돌을 부착을 하고 이제 뭐 페인트 칠도 하고, 그다음에 덧대는 거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여기가 이제 출입문이야. 계단 타고 이렇게 올라가. 엘베가 없었어. 여기다가 덧댄 거예요. 이렇게 덧대서 붙여서 엘베를 만든 이런 사례. 그러니까 크게 이런 식으로 승강기 놓는 방식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요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빌딩 중개를 하실 때 리모델링 컨설팅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하라는 그 샘플입니다. 말하자면 실제 최근에 제가 받은 물건이고 양재동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자 대지가 91평 정도니까 그래도 조금 규모가 있어요. 어느 정도. 2종 주거인데 이제 건폐율을 이제 49% 해가지고 이렇게 좁혀서 이제 조금 더 높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 대수가 건축물 대장에는 5대인데 앞에만 5대 될 수 있지 옆에도 한 3대 될 수가 있더라고 실제로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의 층마다 한 대씩 주차를 줄 수가 있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저걸 리모델링 했을 때 층마다 주차 한 대씩 배당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거리도 350m니까 5분 안쪽에 있으니까 좋고, 또 이제 좋은 게 2종 주거인데 2종 주거가 서울 시내 그 용적률 상한선이 200%입니다. 그런데 231이니까 31%가 초과된 거지. 약 한 층 가까이가 이제 더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메리트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90년도니까 지금 이제 35년 됐죠. 그러니까 딱 리모델링하기 적당한 그 사이즈예요. 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역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도로 꺾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이제 거리를 표해 주면 5분밖에 안 걸려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이거 로드뷰에 다 이렇게 다 나와요, 그지? 꺾임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면 토탈 거리도 다 나와. 그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 계획.
그 강남권의 대형 빌딩 중개법인에서 만든 이런 그 명세서 보면 이 토지 이용 계획을 빠뜨린 경우가 많아.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토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다음에 이 도로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걸 알아야지. 예? 여기에 도로고 땅 모양이 직사각형은 아니야. 약간 틀어졌어. 근데 이제 땅이 한 90평 되다 보니까 이건 뭐 큰 흠이 되지가 않아요. 또 사도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 대장. 뭐 이거는 민원 24에 들어가서 이거는 그 공짜로 뗄 수가 있죠. 건축물 대장을 쭉 스크린 그 프린트해 가지고 갖다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물을 답사하면서 건물 내부 외부를 이제 다양하게 사진을 찍어서 투자자한테 소개할 때는 그분은 안 가봤으니까, 그죠? 이왕이면 많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알려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접근성이라는 게 교통이지. 그다음에 물리적 분석, 그다음에 명도는 이제 매도인이 자기가 명도를 해주겠다, 이런 조건이에요. 그래서 전체 그 대수순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추진 방향을 제가 이제 여러 방면, 왜냐면 투자자가 통창을 원하는지 커튼홀을 원하는지 칼라 벽돌을 원하는지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최대한 다양하게 제가 옵션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지. 저렇게 생겼어. 그 옵션 1, 2, 3 이렇게 커튼홀로 이렇게 삥 두르고 이렇게 이제 징크로 포인트를 주고, 옥상에 이렇게 파라핏이라고 그러죠. 파라핏. 옥상에 이제 가설물을 설치해서 건물이 웅장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그다음에 사옥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사옥 로고를 붙일 수 있는 그런 그 장식도 이제 넣어주고, 또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또 뭐 빨간 벽돌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그죠? 사람이 뭐 몰라. 그러니까 이제 벽돌로 하는 것도 한번 또 넣어주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약간 그 점잖은 그런 톤, 그다음에 은은한 간접 조명 이런 걸 원한다. 그럼 또 저렇게도 만들 수가 있거든. 이건 뭐 대치동에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렇게 하고 이제 옥상에 이렇게 정원도 이렇게 꾸며준다든가, 그다음에 약간 그 현대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은 또 이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좀 다양하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6개 제시했지만 진짜 할 것 같아? 그럼 한 9개, 10개도 제시. 그럼 그 중에서 야, 이거 간접 조명은 좋은데 이거 간접 조명 따와서 건물 모양은 앞쪽 거를 하자.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하면 간접 조명 놓고 이렇게 여기서 파라핏 따와, 앞에 간접 조명 따와, 뭐 잠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믹스 앤 매치라고 그러지. 여기서 따와서 매치시켜서 완성하는 거. 그건 쉬워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다양한 옵션을 제시를 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따와서 조합하기는 쉬워.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런 거를 제시를 하는 게 능력이고, 이게 이제 달리 보는 거지, 여러분들을. 그럼 이런 그 사진 자료를 어디서 구해? 이제 이 자리에서는 밝히지 못하지. 아주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이트도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답사하면서 시간 낼 때마다 또 이렇게 이 자료 수집하는 방법도 제가 따로 가르쳐 드립니다. 그다음에 옥상 정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옥상 정원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옥상에 가면, 건물 옥상에 가면 이렇게 예쁘게 가꿔 놓은 데가 매우 드물어요. 그런데 이제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무하다가 머리가 좀 이렇게 뭐 복잡하다 그러면 가서 바람 한번 쏘이면서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런 옥상에 이런 그 쉼터가 가꾸어져 있다면 그 한번 입주하면 잘 안 떠날 거다 이거지. 그리고 중간에 혹시 팔게 되더라도 매수인이 이거 보고서 그냥 여기가 반해가지고 또 이렇게 덜 깎고 빨리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또 요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before and after 리모델링 전과 후. 전은 지금 현재 이 건물주가 받고 있는 임대료, 후는 이 동네에 형성된 신축 건물의 임대료입니다. 층별 임대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랑 1,500 정도 나오는데 한 2,500 정도, 한 1,000만 원 정도가 더 나와서 건물 가치가 지금은 얘는 이제 82억인데 여기다가 취등록세 뭐 있고 공사비 넣고 그래서 인풋이 한 97억 4천 정도 되는데 이게 리모델링 완성된 가치가 123억 정도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투입한 공사비보다 2배 이상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 정도면 양호한 물건입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브리핑을 하고 제시를 하면 아무래도 계약 체결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 분석은 이제 그 주변 시세, 이 물건 그 주변에 최근 거래된 시세, 요즘 뭐 그건 뭐 디스코라든가 밸류맵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뭐 쫙 나와 있어요. 그거는 오픈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그 비슷한 거리 있는 것들을 많이 끌어다가 그래서 이제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이 정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세 정도 수준으로 나온 거다 이거지. 비싼 건 아니고 시세 정도 수준. 그다음에 투자 수익 분석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시세 차익만 해도 이 정도고 월세는 뭐 매월 어느 정도 나온다. 그래서 결론이 이러이러해서 이런 정도로 추천한다. 그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리모델링 하는지도 쭉 안내를 좀 해드립니다. 맨 끝에 이제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리모델링이 됐든 신축 PM이 됐든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시를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동안 빌딩 중개 오래 해왔다는 분들하고 확실한 차별화를 이룰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국내 내놓으라 하는 뭐 원빌딩이다, ERA이다, 뭐 두바이 컨설팅이다, JS다, 리맥스다 뭐 이런 데서 빌딩 중개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는 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분들하고 빌딩 중개 공동 중개하면서 그분들의 그 명세서를 수도 없이 많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 리모델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다음에 신축. 이제 리모델링 실력까지 이렇게 갖추었으면 신축은 그냥 숟가락 하나만 더 얹는 수준입니다. 이렇다 그러면 이게 신축을 하려면 기존 걸 허물고 다시 짓는 게 신축이잖아. 근데 리모델링은 기존 있는 건물을 그대로 살려서 골조, 기둥과 여기 보호, 기둥과 보호만 남기고 다시 안팎으로 재마감하는 게 리모델링이. 그러니까 이제 신축은 허무는 거하고 다시 골조를 올리는 거. 요거기 때문에 그 공정만 새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축은 아무래도 건물 부술 때 막 지축이 흔들린다든가 먼지, 분진, 뭐 진동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고 또 땅을 파면 또 옆집에서 뭐 금이 가네 뭐 어쩌네 난리나. 그래서 민원 때문에 굉장히 좀 골치가 아프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토지 그러니까 신축 PM은 프로젝트 매니저예요. 공사를 수주해서 물건 사서 건축사 붙이고 시공사 붙여서 완공까지 해주는 거 책임지고 해주는 걸 P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PM은 쉬운데 신축 PM은 조금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들 빌딩 중개를 하다 보면 토지 중개도 자동적으로 하게 돼. 빌딩 중개하는 사람들이 토지 중개 같이 합니다. 그럼 토지도 그 토지 사이즈에 따라서 야 이거는 주상복합 부지야, 이건 오피스텔 부지야. 이제 그게 다 있어. 한 뭐 70평, 뭐 120, 30평 이런 것들은 이제 빌라 부지고. 그래서 그 사이즈에 따라서 이걸 누구한테 매기냐 이거지. 누구를 대상으로 뿌리냐. 이런 것도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토지 중개를 할 때는 복잡하게 막 공을 들일 필요가 없어. 그냥 기본 정보만 필지 빠뜨리지 말고 가격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명도가 몇 개월 걸릴지 이런 부분 주요 정보만 담아서 시행사들에 빨리 뿌리면 돼. 그다음에 이제 빌딩을 리모델링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차별화해야지. 여러분들도 중개사로서 차별화를 해야 하듯이 건물의 차별화는 첫 번째 뭐니 해도 이제 외관이죠. 예뻐야 돼. 야관 멋있어야 된다 이거지. 사람이나 건물이나. 그다음 외관만 예쁜 게 아니라 또 내관도 괜찮아야죠. 그죠? 내관도 좀 용도가 성능도 좋고 쾌적하고 옥상 정원도 이왕이면 이렇게 갖춰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그 디자인도 좀 다양하게 있어요. 뭐 석재로 마감하는 것도 있고, 커튼월로 유리로 이렇게 장식하는 것도 있고, 요즘 또 칼라 벽돌이 많이 예쁜 게 많이 나오니까 칼라 벽돌로 이렇게 칼라 매치를 잘 시키고, 그다음에 징크라고 그래서 그 철판을 이렇게 구부리고 한 그런 걸 모양을 내서 이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팬시하게 뭐 요즘 그 팬시한 디자인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도 다양하게 상대방이 이제 기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또 파라핏 꼭대기층 예쁘게 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 것도 하면 아무래도 한층 더 높게 보이고 웅장하게 보이고 거기를 휴식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설계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가설계는 건폐율, 용적률, 층별로 몇 평 정도 나오고 원룸을 한다. 원룸이 몇 개 나오고 이제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 기본적인 수지 분석, 수지가 맞냐 틀리냐, 그 정도만 알아보는 게 이제 가설계고, 이제 본설계는 이제 여기 뭐 말 그대로 이제 그 건설사가 이 설계 도면 보고 공사하는 그런 도면, 복잡하죠. 대략 뭐 이렇게 생겼다라는 정도만 아시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삼송지구의 상가주택 이 땅을 지하실을 안 파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1.5m 정도는 팝니다. 왜냐하면 이 서울이나 경기권이 그 결빙 한 겨울에 땅이 어는 그 지점이 한 1.2m라고 그래. 지표면에서 동지섣달 이때는 거의 한 1.2m 정도까지는 땅이 얼어. 근데 이 기초는 그 얼지 않는 데까지 공구리가 들어가 있어야지. 기초가. 그냥 어는 데까지만 1m 한 50cm만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같이 기초가 같이 얼었다 풀렸다 하니까 이게 지진이라든가 이런 게 충격이 약한 거지. 그러니까 이 기초가 지하를 안 파더라도 기초를 한 1.5m는 파서 기초를 튼튼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파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구리를 한번 해줘. 이때는 이제 철근을 넣지 않고 이게 그 시멘트만 넣어준 이걸 버림 콘크리트라고 해요. 버림.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목수가 설계 도면에 맞춰서 먹매김질을 해서 쭉 선을 그어서 거기에 이제 철근도 넣고 기둥도 넣고 그 자리에 맞춰서 이제 철근도 조립하고 또 상수도관, 하수도관 이런 거 다 들어가 철근 사이로. 그다음에 이제 여기 공구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멘트 속에 상수도관, 하수도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레미콘 불러서 이 타설을 합니다. 공구리 한지 한 4, 5일 지나면 겉붙집을 떼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철근 조립하고, 또 한 열흘 있다가 다 끝나면 또 다시 이제 레미콘 불러서 한 층 올라가고, 거의 한 층 올라가는 게 한 2주에 한 층씩 올라가. 2주.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제 올라가. 그래서 겉붙집을 떼냈더니 구멍이 이렇게 뽕뽕 나 있어. 이거는 바로 메꿔주면 됩니다. 이 시멘트는 양생 기간을 28일로 보거든. 이거 떼내는 게 공구리 이제 레미콘 부은 지 한 5일 정도 있을 떼내기 때문에 그때는 뭐 얼마든지 이게 딱 집어넣으면 전체가 일체화돼서 양생되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걸 메꾸지 않으면 문제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단열재 이렇게 틈과 틈 사이를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충진도 하고, 뭐 조적해가지고 칸막이 만들고 문틀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인 경우는 바닥에 이제 엑셀관을 깔래. 엑셀관이라고 그래. 그 난방 보일러를 끓이면 뜨거운 물이 흘러다니는 그 관, 그걸 엑셀관이라고 합니다. 엑셀관 깔고 그 위에 모르타르로 이제 마감을 하고, 화장실에는 또 방수 공사를 또 해야 돼. 그죠? 화장실이 물을 제일 많이 쓰는 데니까 아래층으로 막 그 물이 새고 하는 것들이 화장실에도 일어나니까 방수 공사를 철저히 한 2번은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옥상에 요즘에는 이제 그 징크라든가 이런 것들로 많이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상가주택도 그렇고 일반 빌딩도 그렇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맨날 중개만 할 게 아니고 리모델링 컨설팅도 해서 가급적이면 1년에 한 건 이상 하면서 이제 돈이 좀 생기면 여러분들이 직접 싸게 나오는 걸 잡아서 뭐 리모델링해도 되팔고, 이렇게 나중에 빌딩주로서 이제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드리는 이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10회라고 그랬는데 12회입니다. 10회. 3달 꽉 채워서 하고, 그다음에 보너스로 리모델링 돼 있는 현장 위주로 답사를 하면서 도로로 제척된 부분, 여기 도로로 빠져나간 거야. 근데 주인도 몰라 지금도. 신축을 안 하니까 이제 모르고 있는 거지. 이제 그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전봇대가 있었는데 전봇대가 없어서 그런 걸 어떤 식으로 없애는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다음에 주어진 용적률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아까워서 8층 올릴 걸 4층만 올린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이 주차장을 지하로만 할 줄 알았는데 지상으로도 또 이렇게 올린 경우도 있고, 빌딩 속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주차 타워가. 그런 다양한 사례를 또 현장 답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같이 누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왕 중개업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뭐 개공인이 되든 소공이 되든 아니면 뭐 자격증 따기 전이라도 이건 얼마든지 이제 그 전문성을 키우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빌딩 중개와 컨설팅, 특히 리모델링까지는 마스터하시면 수익 남들과 확실하게 차별화된 실력자로서 수익도 훨씬 여유로운 그런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그 비기는 수업 시간에 제가 가르쳐 드리기로 하고, 오늘 간단 하나마 빌딩 중개 컨설팅에 대해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혹시 뭐 질문하실 점 있으면 좀 질문 받겠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는 그 약식 리모델링부터 중간 단계, 그다음에 고난도 단계별로 공사비를 어떻게 내는지 그런 거 다 알려드리고,
리모델링 회사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그 디자인 어떻게 뭐 받을 수 있는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직접 사진 찍는 방법이라는 여러 가지 뭐 다 뭐 3시간씩 12번을 강의를 해야 되는 부분을 2시간 만에 다 마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들과 인연이 된다면 제가 성심껏 여러분들의 그 빌딩 중개 전문가로서 제가 만들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그러면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저는 그 외국인 매수자는 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자는 이제 중국인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는 이제 그 바람이 한번 쭉 타면 그 친구들이 이제 뭐 이렇게 아파트 위주로 이렇게 쭉 들어오기는 하지만 이제 그 어떤 걔들도 본격적으로 빌딩 투자로 이렇게 들어온 사례는 아직 저는 없었어요. 근데 그 내국인만 해도 뭐 차고 넘치니까. 예. 그거는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 정도 필요 없고 가설계 정도만 가설계는 너무 심플하니까 중요한 것은 이 땅에다가 리모델링하거나 신축을 했을 때 주어진 용적률만큼 거의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아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삼각 스케일자만으로도 요것만으로도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떼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는데 이렇게 하면 그 정도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리는 거는 이제 건축사들이 하는 거니까. 또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까?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아까 좀 전에 제가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등록하시는 첫 번째 분에게 책 드린다고 했는데 이미 등록을 하셨습니다. 온라인적으로. 장기현님. 예, 일단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장기현님 말고도요. 그 지금 아래층 4층에 데스크 쪽에 이렇게 오시면은요, 그쪽에서 바로 다 등록해 드릴 거고요. 오늘 등록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음 주 개강하는 날 교수님이 책을 가져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져오면 제가 앞에 드시면 책일 겁니다. 그래서 가져오시면 다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 얼굴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당장 안 나오셔도 되고요. 좀 이렇게 한꺼번에 몰릴 수 있으니까 천천히 나오셔도 되고요. 4층 내려오실 때는 엘리베이터 타지 마세요. 바로 앞에 보면 비상계단 있거든요. 그거 타고 이렇게 쓱 내려오시면 바로 4층이니까요. 안쪽에 들어오시면 그 앞에 있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등록하시는 분들 다 오늘 그 금액을 다 해드릴 겁니다. 내려오세요 한 분씩.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박수 출근할까요, 그래도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남에 있는 게 이쪽으로 온 거예요. 예, 맞아요. 예, 여기 있어 할 것 같습니다. 네.